안녕하세요. 해완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완 이중훈입니다. 정법의 인문학, 바른 지혜를 기준으로 논어를 풀이해보고 논어를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편인 옹야편 6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이 약간 긴데요. 옹야편은 14번째 문장까지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세 사람이 나오네요. 세 사람 다 공자의 제자인데, 여기에 중유, 사, 구 다 공자의 제자 중에 72현 중에서도 또 10사람이 제자를 꼽아라 하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네요. 스승님께서, 공자께서 스스로 평가를 해놓은 게 아니라 누가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 개강자가 물어봤다. 중유. 중유는 이제 자로거든요. 자로인데 성은 중이고 이름은 유인데,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사야. 사는 많이 들어봤죠. 자공. 구는 이제 염구인데, 준나라의 문왕의 10번째 아들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다 공자의 제자들인데, 이제 개강자가 노나라의 대부로서 자기 휘하의 사람을 뽑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공자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 어떻냐, 저런 사람 어떻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승께서 자기 제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놓은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중복된 부분을 빼고 한번 써봤습니다. 이 개강자가 물었다. 중유는 가사 종 정야여라. 정야여이니까 우리말로 풀이하면 토를 달 때 업문식문으로 토를 달아주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다시 읽어드린다면, 중유는 가사 종 정야 여이고 이리까 그런 뜻으로 되겠죠. 가는 가이, 사는 사역동사 할만하냐, 시킬만하냐 그런 뜻으로. 종정이라. 종은 따를 종자잖아요. 정은 정사정, 정치에 맡겨서 정치에 따라 가히 가사 할만하오니까 야여라, 야여이니까 요거는 업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왈 여기 나왔네요. 자왈, 공자께서 말했네요. 자왈. 자, 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라고 했네요. 과는 과실과. 우리말로 과라 하면 이 과단력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과단력.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중유는 자로인데, 자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깡패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공자보다 나이가 9살 차이가 나면서 공자를 주유 열국을 철할 때 항상 요 자로가 따라다니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많이 방패를 해서 그만큼 이제 많이 따랐던 제자 중에 하나고, 나중에 이제 공자보다 먼저 죽은데 나중에 그날의 입장에서 배반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자루를 죽여가지고 소금에 절여서 공자 앞에 갖다 놓는 거고, 그래서 이 공자는 그 다음부터는 젓갈을 안 먹었다 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독특한 아끼는 제자 중에 하나를 처음부터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무시했는데, 근데 나중에 공자 인품을 보고 자로가 흠뻑 빠졌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공자 선생 곁에서 아끼고 따로 그랬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했다, 과단력, 결단력이 있다라고 표현했네요. 공자께서 자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했냐면 어종정호 하유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에 따라, 정치에
이제 정치에 맡기는 데 있어서 하유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또 왈 나오는 왈 사야. 요 왈은 이제 개강자가 이게 개강자가 또 말했다. 사야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똑같은 글입니다. 가사 종정 야여이까 하니까 또 자와 이때 왈은 그냥 공자 선생님께서 공자가 말씀하신 그럼 요 왈은 요 개강자고 요 밑에 왈은 공자인데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회는 달했다니 달 어종정호 하유이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는 자공이거든요. 사는 자공이면 쉽게 말해서 공자가 가신 중에 뭐를 맡겼냐면 이 자산, 재물을 맡겼죠. 그리고 또 자공은 말을 잘했던 제자라서 중국에서는 뭐 이 재물에 관련된 신이다라고 하고 말을 잘했기 때문에 외교술이 많이 능통해가지고 전쟁을 막기도 하고 이웃 나라를 가서 전쟁을 또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게 유도를 했던 그렇게 말을 잘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로 표현했네요. 통달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정호 하유니까 그렇게 말을 잘하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나 괜찮다라고 말했죠. 그러자 또 개강자가 물었네. 구야 구는 어땠습니까? 구는 영구거든요. 구는 어땠냐? 즉 가사 종정 야여이니까 구를 정치에 맡기면 어떻습니까? 라고 보니까 또 공자께서는 구야는 종정호하유니까 애를 표현했네. 애는 기에 뭐 어떤 재주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연구는 결국은 이제 재주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강자 밑에 가서 일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스토리 보면 이런 게 있대요. 나중에 이제 공자가 주유천하 열국을 방랑을 할 때 나중에 이제 염류 때문에 요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공자가 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뜻대로 가르친 대로 제대로 활동을 안 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자가 그런 말 했대요. 이제 북을 울려라. 우리의 나이 문화에서 빼라라고 할 정도로 크게 노발대발을 했다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만큼 아까 말한 대로 염류는 준날의 문왕의 10번째 아들로서 공자를 따르고 그래서 문화에 들어가서 수행을 수행하는데 말년에 이제 공자를 더 밉보여가지고 문화에서 제직당하는 그런 수모로 당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후신들에 의해서 다시 72명의 제자 또 10분의 제자 중에 포함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뭐 해석은 이런 식으로 간단한데 이거를 공자께서는 어떤 의미를 평가를 했을까요? 정치를 하는 데 입장에서 뭐 개강자한테 그런 말을 했겠죠. 요 중요, 즉 자로는 힘이 세니까 결단력이 좋으니까 그런 결단 부분에 있는데 쓰면 좋을 것 같고 사는 저 자공은 말 언어에 능통하니까 그런 외교의 그런 부분에 쓰면 좋겠고 염류는 여러 가지 학문에 능통하니까 재능이 다양하니까 뭐 행정에 맡겨도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평가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정치를 할 때 적재적소 재능은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각기 자질이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은 저마다
자질을 태어났기 때문에 자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게 자질 맞게끔 적재적소에 잘 쓰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공자는 정치를 본인이 하고 싶었잖아요. 그 인물을 댐댐이를 다 평가하고 그에 맞게끔 이제 잘 등용하고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은 못하고 이제 이 제자들 키워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라고 봤었을 때, 저는 이제 뭐 공무원 되려는 사람은 이제 어떤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의 자세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이 하나만 국민의 재산을 관리를 하고, 그걸 또 세수를 받아들이면 어떤 세금을 잘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써야 서도록 그런 국민의 재산 관리자 역할을 하잖아요. 관리자 한다면 그만큼 이 봉사 정신이 투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기업과 사기업의 차이가 있잖아요. 공기업과 사기업 차이는, 사기업은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공기업은 그렇게 사기업이 사익만 추구하면 안 되는 그런 업종이 이제 공기업이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나 그런 데 가보면 직원들이 자기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무원은 그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어느 한 사람도 편파적게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두루두루 만민이 다 두루두루 어떤 행정의 역할이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이 되는 사람 일반적으로 봉사 정신이 투철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신문에 봐도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해놨네요. 뭐 드라이버를 쳐도 300m, 300m 간도 한들 방향이 다른 데 가면 오비가 나는데 똑바로 어떤 쳐야 되지 않냐, 마찬가지로 이념이 투철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이제 월급이 보면 박봉이다 얘기하는데, 끝나고 보면 여러 가지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많아서 뭐 남은 여생은 좀 편하게 지내는 것을 주의 많이 보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은 공직이니까 그만큼 봉사정신에 투철해야만 해야 된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최근에 보면 또 이제 공무원 시험 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되려면 거기에 맞게끔 일단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공무원이 뭔지, 어떤 자리가 뭔지 공부를 해보고, 뭐 공무원 된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뭐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렇죠? 동사무소 가가 뭐 요즘은 지역센터를 하나요.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 보고, 나는 저거보다 더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자세로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 공부를 하겠다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순히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게 뭐 신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얘기를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업은 돈 벌려고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돈 벌려고 업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항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지역에 한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과연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만약 커피집이 필요하다, 커피집 맛있는 커피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욕구에 맞는 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피가 필요한데 뭐 다른 한방차가 필요하다, 자기가 한방차에 뛰어난다 해서 한방차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먼저 이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지,
공부를 하고 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히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누가 뭐 돈 벌려고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쉽게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주면 돈은 자연히 주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회사 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사무실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회사에 그 사무실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거기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이 그 사무실이 그 회사에서 그 나라에서 필요한 걸 하다 보면 그 주인은 과연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내 노출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공무원도 자체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그런 정신으로 공부를 해야 공무원도 시험 자기 쉽게 합격하고 또 들어가도 그런 이념이 투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많다 하더라도 쉽게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돈 벌려고 한다 그러면 뭐 요즘 알바트 일을 한다라도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색다르게 뭐 고시 공무원 시험 3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 한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잘 합격을 못하는 사람을 원인을 한번 단순히 내가 공무원 되기 위해서 시험만 공무원 한다든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증도 한다든지 그런 생각으로만 공부를 해왔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 뭐를 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마음을 두면 되지 않겠나. 오늘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거나 사무실을 출근할 때 과연 나는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업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열심히 살펴봐 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일을 하면 좀 더 편하지 않겠나 생각되었습니다. 2500년 전 공자 선생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제각 능력이 이러이러하니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대부인 개강자한테 간절히 말을 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뭔가 모르게 다 갖춰 놓으면 되거든요. 어제도 초등학교 친구랑 같이 호흡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고졸과 대졸 차이했을 때 요즘 회사 들어가면 고졸만 해도 다 고졸 학문은 80%만 써먹고 대졸은 10%밖에 안 써먹는다는데 지식을 저는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고졸은 어쨌든 간에 대졸은 100% 써먹을 수 있다. 왜? 그 대학교 다닐 때 배운 학문을 그대로 써먹는 게 아니라 대학 4년 동안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우러 가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그러면 직장 딱 가도 고졸과 대졸 딱 했다면 일을 맡겨보면 똑같은 만약에 그 분야의 대학 대졸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금방 따라간다 이거죠. 더 따라가서 더 충분할 수 있다. 그런 거 어떻게 그만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직업이 없다, 사업이 잘 안 된다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그게 맞는 내가 언젠가는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항상 갖춰 놓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유담이지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요즘같이 골프 그런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맞는 운동이 골프라면 배워 놓아라. 내가 먼저 공치기 좋아서 다른 사람 가자 하지 말고 누가 예를 들어서 저보고 이 대표 같이 운동 할까? 그러면 네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런 데 가면 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대에 맞는 기술, 그 시대에 맞는 이 인적 소양 다 갖춰놓으면 언젠가는 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해운 컨설팅에서 방송하고 있는 주획이나 노노 그런데 잘 들어놓으면 지금 당장 뭐 효과가 없는지는 없다고 한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딱 어려움 닥쳤을 때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체화시켜 놓으면 들어놓으면 그 문제 빨리 판단력이 일어나서 쉽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가지고 방송이 올라오면 편안스럽게 들어주시고 한번 들었다 해서 이해가 안 되면 한두 번 계속 듣고 그러다 보면 또 지나가면 또 방송 올라오면 또 듣고 그러다 보면 항상 나의 갖춤은 점점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좀 길게 했는 것 같은데 봉자도 항상 아끼는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는 것을 참고해서 가지고 여러분 항상 갖춤에 힘을 써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